네, 안인기 대표와 함께하는 원펀치 투자법. 안녕하세요, 최규현입니다. 매주 월요일 밤 11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원펀치 투자법으로 인사드리는데요. 추세는 배신하지 않고 챔피언은 그 위에서 승부합니다. 많이 치는 매매가 아니라 제대로 꽂히는 한방. 한국경제TV 투자 서바이벌 시즌3의 우승자 우리 안인기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안인기 대표와 함께하는데 이 한 주가 지난주에 뵀는데 굉장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네. 그 이유는 바로 주간 원펀치 리포트 때문입니다. 요즘 여기서 나오는 종목들 범상치 않습니다. 범상치 않은 게 아니라 전 종목이 지금 다 굉장히 좋은데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안인기 대표의 선물입니다. 1551-3497로 전화를 주시면은요, 안인기 대표가 준비한 이 원펀치 패키지를 무료 선물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원펀치 리포트, 그리고 토요일 리포트 점검 라이브 방송, 일요일 다음 주 전략을 봐주는 라이브 방송, 그리고 투자 워밍업 VOD까지 이 4가지 선물을 받으실 수 있는 전화번호 1511-3497로 전화 주셔서 이 안인기 대표의 이 선물 꼭 공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정말 알차다. 그래서 감사한다. 이런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뜨거운 강의 바로 또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7강까지 와서 아쉽습니다. 네. 바로 먼저 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안인기의 원펀치 투자법 그 일곱 번째 이야기, 철벽 방어인데요. 확률을 수익으로 바꾸는 철칙에 관한 이야기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인기입니다. 원펀치 투자 패키지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완성된 트레이더의 자격입니다. 자,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와 또 매매의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의 계좌가 달라질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완성된 트레이더, 그러니까는 매매를 함으로써 계좌가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는 전략 제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딩은 지식이 아닌 실전입니다. 네, 실천입니다군요. 시장에서 살아남는 5%의 트레이더가 가진 결정적인 자질을 탐구합니다. 첫 번째, 철저한 심리 조절. 감정이 아닌 시스템에 집중하자. 성공한 트레이더는 공포와 탐욕을 다스릴 줄 압니다. 차트 앞에서는 평온함을 수만 번의 염습과 확고한 기준에서 나온다. 평온한 상태에서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수하는 정배열 뜨는 종목들로 시원한 계좌 상승 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태도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내가 산 구간이 저점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매도한 구간이 또 최고점이 아니지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분할로 대응하시면서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주도주 파악하면서 또 단기 단타 스윙 전략 분할로 대응하시면서 계좌 상승 만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뇌동매매를 방지하는 철저한 절제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주식 투자 지금 28년 이상 좀 했었고요. 또 한국경제TV 또 우리 와우넷 파트너로서 지금 18년째 지금 계속 일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때마다 주도주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간파해서 가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으로 차분한 꾸준한 계좌 상승 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스크 관리의 정석이지요. 네, 2% 요거는 이제 최대 손실 제한 원칙입니다. 살아남아야 기회가 온다. 어떤 매매에서도 전체 자산의 2% 이상의 손실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는 연쇄적인 손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본을 보존해 준다. 시장이 내리거나 밀려도 나는 2% 전체 자산의 손실을 기록하지 않겠다라는 전략 잘 또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힘, 진입 원칙, 매수 타이밍 잡는 거예요. 정해진 셋업이 아니면 결코 포지션을 잡지 않는다. 내가 원한 기준으로의 매수 전략, 기다림도 매매의 일부임을 이해합니다. 네, 기다렸다가 상승 전개되는 시점에서 매수 전략, 청산 원칙, 수익 실현이지요. 이익 실현과 손절매 기준을 진입 전에 미리 결정하고 시장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실행한다. 목표가 손절가 정하면서 그때마다 단기 단타 스윙 전략, 복귀 원칙, 모든 매매는 결과로 기록된다. 모든 매매 결과는 기록된다. 성공보다 실패에서 배우는 것이 트레이더의 성장을 결정합니다. 매매 일지를 작성하신 분들, 주식 투자 하신 분들 많지 않으세요. 의외로 자기만의 보는 매매 일지라든가
컴퓨터에다가 오늘 내가 무엇을 사서 얼마를 벌었다, 얼마를 손실 났다 등등을 결정하면서 적으면서 요거는 요게 내가 좀 부족했네, 타이밍 좀 좋지 않았네, 1분봉을 잘못 봤네 등등, 수급을 좋다 말았네 등등 보면서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매매 루틴을 만들어가면서 성공적인 전략 투자가 그리고 매매 트레이더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트레이더의 성공 루틴 보게 되면은요, 일단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장 분석과 주요 지표 확인. 최근에 그 야간 선물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야간 선물에서의 움직임에 우리 시장 시초가 형성되는 경우가 좀 많고요. 그리고 매매 시나리오 최종 점검, 특히 8시부터 프리마켓 시장이 연출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장의 주도주가 무엇인지 정확히 간파해서 움직이는 좀 같이 매매하면 전략이 좋겠죠. 제가 또 한국경제TV 우리 이 유튜브 방송에서 또 매일 아침 8시부터 8시 반까지 제가 또 공개 방송 계속 진행하면서 아침 8시 프리마켓 시장 리딩해 드리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유튜브뿐만 아니라 또 와우넷 방송에서도 계속 아침에 전략 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여하셔서 장초반부터 메이저 매수 같이 전략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 끝나면 이제 시장을 대응 및 원칙 준수 매매 전략을 잘 취하시고요. 그리고 저녁 때는 매매일지 작성 및 자기 성찰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는 하루 종일 월화수목금 장 열릴 때는 진짜 그야말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계속적으로 시장의 주도주가 무엇인가 간파해서 계좌 상승. 자, 아마추어와 프로 트레이더. 자, 비교 한번 해볼까요? 구분. 아마추어 트레이더, 프로 트레이더. 목표. 아마추어는 빠른 수익, 대박을 지향합니다. 대박 지향한다고 다 아마추어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큰 수익을 원하고, 프로 트레이더는 자산의 점진적인 우상향을 목표로. 자, 그리고 매매 방식은 아마추어는 직관과 감정, 약간 마음에 많이 들어가죠. 내동 매매. 그리고 프로 트레이더는 통계와 확률, 시스템적으로 매매하고 있고, 손실 대응은 아마추어는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 매수했어요, 내려요, 손절매보단 그냥 가져가겠다라고 해서 고점 쪽 내려오는 종목들로 중장기 투자로 계속 손실이 가중되는 경우가 종종 있겠지요. 그리고 프로 트레이더는 기계적인 칼 손절, 정한 원칙 이탈되면 과감하게 팔아야 되겠다, 추세 무너지면 팔아야 되겠다, 그 전략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지요. 핵심 역량은 아마추어는 차트 기법 맹신이고, 프로는 자금 관리 및 심리를 통제하자. 어느 게 정답이 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 계좌를 상승시키는 완만한 계좌 시원한 상승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익의 핵심은 손익비와 승률입니다. 승률은 높을수록 좋겠지만 손익비율은 계속적으로 이제 낮아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승률이 낮아도 손익비율이 높으면 계좌는 우상향한다. 완성된 트레이더는 마치는 것보다 얼마를 버는가에 집중하자. 10번 매수해서 7, 8번 먹는 게 가장 좋긴 한데 크게 먹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트레이더 성공의 3요소 비중 잠깐 보기에는 첫 번째로는 심리가 60%, 자금 관리가 20%, 매매 전략은 한 2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것이다. 살아남기만 하면 기회는 반드시 다시 온다. 제시 리버모어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최근에 강했던 주부터 한번 볼까요? SK하이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SK하이닉스를 작년 5월 말에 그때 17만, 18만 원대부터 열심히 또 매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슈팅이 좀 전개되었었고요.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매수 화살표 뜨고 올라가면서 또 한번 우상향 전개되고, 이 주봉 차트죠. 슈팅 나오고 또 한번 횡보, 슈팅, 고점에서 횡보하고 또 한 번의 상승 전개.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 밑에 보시 거래량 실려요. 거래량 증가, 양봉, 증가, 양봉 이렇게 계속 올라간 추세 종목들은 정배열, 실적, 우상향, 성장, 돌파, 상승.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 또 반도체 대우주 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또 한 번의 슈팅이 좀 나왔던 모습. 이 보조 지표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오랫동안 매매하면서 이 매수 신호 뜨는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상승 1파, 3파, 5파동 연출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 보조 지표 DMI는 제가 오랫동안 여러분과 같이 또 전략 좀 드리고 있는데요. 100개 매수하면 한 98개 정도 승률이 나오는 장중 수급과 메이저 매수주 같이 집중. 시장 추세와 강도를 알려주는 보조지표, 플러스 DI는 실질적으로 상승폭의 비율, 마이너스 DI는 하락폭의 비율. 그래서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돌파하는 시점에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되면서 매수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방송 끝나고 제가 오늘 밤 12시부터 해서 DMI 차트 매수 신호 뜨는 종목들 제가 3개를 여러분께 좀 알려드릴 테니까 한국경제TV 방송, 온라인 방송 꼭 들어오시고요. 또 제가 계속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죠. 안인기의 인기 종목 채널 운영하고 있으니까 꼭 참여하셔서 저랑 같이 계좌 상승 잘 만들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잃지 않는 것이 버는 것이다. 그렇죠. 네, 잃게 되면은 계속 벌기 좀 어려운 거예요. 투자의 제1법칙은 생존이다. 시장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면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왜 잃지 않아야 되는가? 비대칭적 회복의 원리입니다. 자산이 50% 하락하면 원래대로 돌아오기에는 50%가 아닌 100%의 수익이 필요하다. 자, 1억 계좌로 내가 매매를 하고 있어요. 50% 손실이 났어요. 그럼 얼마 남지요? 5천만 원. 그 5천만 원 다시 한번 1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100% 수익인 100% 수익이 나와야만 1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적에는 그 이상 2배의 에너지와 그다음에 또 수익률이 필요하기 때문에 잃지 않아야만 계좌가 좋아진다는 점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요. 복리의 중단 방지, 큰 손실은 복리의 마법을 멈추게 합니다. 0이 곱해지는 순간 모든 노력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적게 잃고 많이 버는 잃지 않아야 된다는 점이고요. 자, 주식의 거장 워렌 버핏은 이 두 가지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첫 번째로는 절대로 돈을 잃지 마라. 두 번째 규칙은 이 규칙 1을 절대로 잊지 마라. 두 번째 규칙도 절대로 돈을 잃지 마라는 얘기지요.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수익보다 손실 방지를 강조하는 이유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손실률에 따른 필요 수익률이지요. 복구 10% 손실 시 11% 수익이 나야 되고요. 30% 손실 시 약 41%의 수익이 발생돼야 되고 50%의 손실 시 100% 수익이 발생돼야 되겠고요. 90% 손실 나오게 되면은 무려 900%의 수익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치명적인 비대칭성 50%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100% 수익을 내야 되는 하락의 고통은 50%라면 회복의 노력은 100%다. 손실이 깊어질수록 회복은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진다. 거의 불가능하다. 얘기 나올 수 있는 거지요. 잃지 않은 투자를 위한 3대 전략입니다. 첫 번째로는 리스크 관리, 두 번째로는 분산 투자, 세 번째로는 인내심입니다. 리스크 관리는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 손실을 허용하지 않는 엄격한 자기만의 기준, 자산 통제, 그죠? 손절매로도 볼 수가 있겠고 분할도 매매하는 전략으로도 볼 수 있겠고요. 분산 투자는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들에 나누어 담아서 변동성을 제어하자. 포트폴리오 구성. 세 번째로는 인내심, 확실한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며 무리한 베팅을 지양하자. 잘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본인의 계좌를 우상향하기 위해서 나만의 루틴과 전략을 잘 세워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어디서 내가 죽을지만 안다면 그곳에는 절대 가지 않겠다. 투자의 거장 찰리 먼거가 이런 얘기했네요. 손실 보지 말고 지속적인 수익을 내기 위한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자, 두 가지 투자 스타일의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스타일 1년차, 2년차 최종 결과인데요. 첫 번째 공격적 투자, 고위험인 투자자는 1년차에 50%의 수익을 냈어요. 2년차에 40%의 손실을 냈다. 그러면 최종 결과는 10%의 원금 손실이 발생됩니다. 이해가 안 갈까요? 예를 들어서 1억 계좌로 내가 50% 수익 낸다면 1억 5천이 되는 거죠. 그 1억 5천에서 다시 한번 40% 손실 낸다면 결과는 9천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되면은 10% 손실. 자, 보석 투자가 리스크 관리 10% 수익을 내고 2년 차에도 10% 수익을 낸다면 최종 결과는 21% 복리까지 포함해 가지고 올라갈 수 있다. 많이 벌고 많이 잃고 계좌는 쪼그라진다는 얘기고요. 조금씩 번다면 몇 년, 2년, 3년 지나고 나 계좌가 더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
한 번의 큰 실수보다 꾸준히 작은 수익이 훨씬 강력합니다. 안정적인 복리의 힘, 변동성을 줄이는 마법이지요. 손실을 최소화하며 꾸준히 나아가는 계좌는 시간이 흐를수록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시간은 잃지 않는 투자의 편입니다. 복리라는 것은 수익이 난 것을 계속 투자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계좌가 올라가는 이 복리의 개념. 그러면 잃지 않기 위한 실전 체크리스트. 첫 번째로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손절 라인을 정했는가. 두 번째, 모르는 분야에 군중심리로 뛰어들고 있진 않은가. 단기 테마 형성돼서 꼭대기에서 잘못 잡아가지고 크게 물리는 분들이 의외로 상당수 많이 계십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잘 아는 종목으로 혹은 메이저가 매수하는 종목들로 집중 매매. 제가 오늘 7강째인데 7번째 강좌인데 그 전에 1강부터 6장까지 계속 강좌를 보게 되면 메이저 매수, 정배열, 돌파, 상승, 슈팅, 거래량 증가, 양봉의 실적 좋은 성장주 중심으로 집중했을 적에 계좌가 시원하게 올라간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이 과연되었을 적에 현금 비중 확보했는가? 그 위에는 한 종목에 너무 전체 자산의 비중이 많이 실었는가? 사실 이 일괄적인 매매와 몰빵 매매는 단기적으로 큰 수익이 날 수도 있겠지만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경우가 좀 있고 고점 쪽 내려올 적에 못 파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볼 적에는 두세 종목 이상 종목을 좀 나눠가지고 같이 뭐 단타든 중장기 전략이든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종목 한번 볼까요? 네, 반도체 소부장주, 반도체 증착장비 쪽 대장주, 전공정 장비주죠. 과거에 2만 원대 전후 그때가 작년 뭐 7월, 8월 달 저도 오랫동안 또 많이 매수 좀 했었었는데요. 우상향 전개돼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 증가 양봉, 거래량 증가 양봉, 또 한번 거래량 증가 양봉. 밑에 분도 수급도 좀 좋아지고 있고 돌파 나오고 슈팅 나오고 계속 우상향 전개되고 있어요. 최근에 원익 IPS, 테스 또 몇몇 종목들 굉장히 좋은 유진테크라든가 전공정 증착장비 쪽의 종목들 또 동시세미캠이라든가 또 일부 이 파운드리 관련된 DB하이텍까지 삼성전자 향 또 SK하이닉스 향 종목들 소부장주도 계속 시장에서 주도주 부각되고 있어서 강력하게 올라가는 종목들로 집중 매매 전략을 잘 또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률을 수익으로 바꾸는 대응 원칙입니다. 투자는 100%가 아닌 확률의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손절매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꼭 먹고 나오려고 밑에서 한번 더 잡으려고 그죠? 근데 고점 찍고 내려오는 종목들은 과감하게 손절매를 하고 다른 쪽 올라가는 종목들로 매수하는 게 정답이 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과거에 많은 종목 또 전략 좀 드리면서 또 방송 출연도 하고 있는데 종목 상담을 받아보면은 과거 3년 전, 5년 전에 고점에서 사가지고 아직도 손실 70%, 80%인 채로 들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그때는 그게 주도주였겠지만 고점 쪽 내려올 적에는 계속적으로 소외주로 부각되면서 오랫동안 우상향, 우하향 정해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투자는 100%가 아닌 확률의 게임, 한 7, 80% 수익이 내면서 주도주 같이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률적 사고의 3요소, 첫 번째로는 기대값, 두 번째로는 엣지, 세 번째로는 규율. 기대값은 평균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수익의 크기. 내가 이 종목을 매수했을 적에 15%, 30%, 뭐 100%, 200%의 수익을 내겠다라고 기대치, 이게 기대값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엣지,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자신만의 통계적인 근거. 규율, 확률이 수익이 될 때까지 원칙을 지키는 인내심. 올라가는 종목을 중간에 조금 끊어가지고 수익을 챙겼는데 그 종목이 계속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가는 올라갈 적에 오랫동안 올라간다. 얼마나 올라가느냐? 약 15개월 정도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저점 매수했던 종목이 우상향 전개될 적에 1파, 3파, 5파도 연출되니까 15개월 정도 중장기로 가져가겠다 그러면 원하는 수익을 뭐 10배도 나오고 그죠? 15배 나올 수 있으니까 최소 15개월, 적게는 10달 정도, 많게는 2년, 3년까지 주도주라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나만의 엣지 찾기, 단순한 감이 아닌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증명된 자기만의 수익 패턴을 잘 찾으십시오. 통계적 우위가 확보된 자리에서만 반복적으로 매매하는 것이
수익의 핵심입니다. 어떤 종목은 매수했을 적에 계속 들어갈 때마다 수익이 내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어떤 종목은 들어갈 때마다 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종목을 보게 되면은 계속 수익을 내는 종목은 어쨌든 올라가는 종목들로 매수했을 때 수익이 발생이 되는데 손실이 계속 나는 종목은 자꾸 내려가는 종목들 저점 매수하려고 자꾸 매수했다가 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올라가는 종목들로 매수해서 시원한 계산상 잘 만들어가시면 좋지요. 네. 손익비와 승률 아까 잠깐 본 건데 그죠? 승률은 40%지만 손익 비율이 높다면 낮은 승률로도 자산이 우상향하는 대응의 마법이 될 수 있다. 자, 예측이 아닌 대응의 기술입니다. 기계적 손절, 시나리오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나는 손절매가 하기 싫다라고 한다면 손절매를 하지 마시고 다 내려왔다가 저점 찍고 올라갈 적에 왕창 매수하면 평단이 확 낮아지고 반등 나올 때 크게 먹을 수 있는데 자꾸 내려갈 때마다 추가 매수, 너도 사고 나도 사고 더 사자, 어이구 싸졌다 사자. 주가 못 가요. 더 내려간다면 올라갑니다. 주가는 바닥을 찍어야 올라가기 때문에 내려오는 종목의 추가 매수가 가장 좋지 않은 전략이고 손절매를 하기 쉽지 않다면은 분할로 매수하는 게 맞겠고 손절매를 중요시 여기시면서 중요 라인 이탈된다. 그러면 과감하게 커트 하시는 전략도 세워가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익절의 극대화, 수익 실현의 극대화입니다.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이익을 충분히 길게 가져갑니다. 꺾이기 전까지는 가져가겠다. 메이저가 매도 치기 전까지는 홀딩하겠다. 그 다음에 크게 오바 나오기 전까지는 또 한번 가져가겠다. 현재 반도체가 주도 주니까 끌고 가겠다라고 자기만의 매매 원칙을 정해서 계속적인 계좌 상승. 그 다음에 오바 상승 전개되면 그쪽에서 파는 전략 세워가시면 좋겠고요. 비중 조절, 확률이 높은 구간에서만 더 큰 비중을 싣습니다. 개인들은 물타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내려가는 종목에 자꾸 매수해서 내려가는 종목에 비중이 많아요. 좋은 전략이 아니죠. 올라가는 종목에 비중이 많았을 적에 내 계좌가 시원하게 돌파 나옵니다. 트레이딩은 10%의 전략과 90%의 심리 조절로 이루어진다. 프로 트레이더의 격언이었네요. 대응력을 높이는 데일리 루틴입니다. 잠깐 좀 볼까요? 네. 첫 번째 하루하루 이제 루틴을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사전 분석, 두 번째로는 실행 단계, 세 번째로는 사후 복귀, 네 번째로 휴식과 정비지요. 그래서 사전 분석은 주요 지표 확인 및 시나리오 설정, 실행 단계는 감정을 배제한 원칙 중심으로 매매, 사후 복귀는 매매일지 작성 및 확률 데이터 축적, 휴식과 정비는 심리적인 평단과 회복 및 재정비를 하자. 잘 시장을 보고 있으면서 주도주로 집중해서 매수, 그리고 매도, 그리고 휴식, 사케다, 전법 5개 아시죠? 매수, 매도, 휴식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전략 잘 찾으시면 좋겠고요. 자, 진입 전 필수 체크리스트 한번 봐야죠. 검토 항목과 세부 내용. 첫 번째, 근거 확인. 자신만의 원칙에 부합하는가. 두 번째, 손절 가격 설정. 진입과 동시에 기적 손절가를 설정했는가. 그 다음에 비중 적절성. 자산, 전체 자산 대비 2%의 리스크를 넘지 않는가. 그리고 심리 상태, 복수심이나 조급함점에 의해서 진입은 아닌가. 복수하는 분들 계세요. 아, 내가 옛날에 이걸로 크게 손실 났었어. 야, 복수전 들어가야지 매수해야 되겠다. 잘 못 먹습니다. 왜? 추세가 무너진 종목이기 때문에 어려운 흐름이 연출되고 있어요. 한번 손실 난 종목은 나랑 잘 안 맞으니까 추세가 무너졌으니까는 매매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자기만의 매매 원칙을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관성이 만드는 복리의 마법. 확률을 믿고 반복하십시오. 오늘 하루의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원칙을 지킬 때 당신의 계좌는 시간과 함께 자아성장합니다. 대한민국 하면은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번 주봉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저도 2022년도 때 그때 6월 달부터 2만 원, 3만 원, 5만 원, 6만 원대 여럿이 매매했던 기억이 납니다. 바닥에서 올라왔던 종목이었고 또 한번 뒤에 맞춰도 매수 신호 뜨고 그죠? 화살표 2개 뜨고 우상향, 또 한번 매수 신호 뜨고 우상향, 매수 돌파 상승 슈팅. 여기 1파동, 지속적인 1파동, 3파동, 그다음에 5파동 돌파. 방산주 쪽은 최근에 계속 시장에서 주도주 부각되고 있는 종목이 있죠. 네.
실적 좋은 성장주가 계속 반짝반짝거리고 있다는 점. 자, HTS 화면 세팅법입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제 HTS 화면, 아닌기 컴퓨터의 화면에 관심 종목의 나열, 시황 뉴스, 종목의 수급, 현재가 차트, 그다음에 거래원, 그다음에 1분봉, 일봉, 선물까지 장중에 수급까지 해가지고 오늘 시장이 어떠한 종목들이 주도주로 부각되고 있는가. 이건 제가 잠시 후에 밤 12시부터 해서 또 한국인지TV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컴퓨터에 제가 이 화면 구성하는 방법, 화면 세팅법을 낱낱이 또 알려드리고 또 제 유튜브 아닌 게 인기 종목에도 제가 꼭 올려놓을 테니까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 주도주를 파악할 수 있는 화면 세팅과 그리고 공개 방송에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감정을 배제한 기계적인 손절, 이익을 극대화하는 트레일링 스탑. 사실은 손절매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어쩔 때는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손절매보다는 그냥 기다리면 또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겠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은 손절매를 하지 않는 게 맞겠고 오히려 내려가는 종목은 짧게 손절매하는 것이 전략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자, 기계적 손절입니다.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방어 기제. 저는 여태까지 손절매할 수 있는 종목들 그렇게 많이 매수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8년 동안 같이 우리 한국경제TV 또 방송을 좀 진행을 하면서 손절매하기보다는 실적 좋은 우상향 정해진 종목으로 매매했기 때문에 분할로 대응하시면서 차분한 꾸준한 결산 상승 만들어갔던 것 같아요. 감정은 트레이딩의 적이다. 손절을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피하려다가 계좌가 피곤해집니다. 파괴됩니다. 기계적인 손절은 감정을 도려내고 시스템에 맡기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입니다. 기계적인 손절의 시스템화, 진입과 동시에 설정, 매수 버튼을 누르는 즉시 손절 주문이 나가야 됩니다. 어렵네요. 그죠? 아마 스캘핑 하시는 분들 1분봉 보고 있다가 갑자기 튀어 올라가는 종목들 집중했을 적에 짧게 추세가 무너지면 손절매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매매 전략, 선물이라든가 옵션이라든가 아니면 또 뉴스 매매하시는 분들 이렇게 또 짧게 들어가는 분들 계시고요. 수정 절대 금지, 한번 정해진 손절가는 아래로 절대 내리지 않는다. 참 이게 어려운 일이 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자기만의 매매 원칙을 끝까지 지켜가자는 얘기지요. 근거의 상실, 매수 근거가 깨졌다면은 가격에 상관없이 즉시 탈출합니다. 와. 근데 손절매하고서 또 반등 나와서 올라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음봉이 나오게 되면 이 종목은 상승이 좀 어렵구나 해가지고 좀 짧게 대응하는 것이 맞겠고요. 아직까지 버틸만 하다고 한다면 손절매보다는 오히려 또 지켜보는 전략. 그러니까 자기만의 매매 원칙을 잘 만들어가시면 좋겠지요. 두 번째로는 트레일링 스탑입니다. 이익을 추세 끝까지 따라가는 기술.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10,000원에 매수를 했어요. 근데 나는 13,000원까지 봐야 되겠다. 30% 수익. 근데 13,000원이 바로 올라왔는데 수익이 너무 좋아요. 그다음에 추세가 형성되었고 같은 섹터 종목 같이 좋다. 그러면은 목표 가격을 좀 높여가지고 15,000원까지 봐야 되겠다. 혹은 17,000원까지 봐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올라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매도 타임을 늦추는 그 기술이 바로 트레이딩 스탑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추세를 끝까지 관통하라. 트레이딩 스탑은 주가 상승에 맞춰서 손절가를 함께 올리는 방식입니다. 이익은 확보하되 상승의 끝이 어디인지 예단하지 않는 겸손한 전략입니다. 목표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손절 가격도 올라가게 되는 거겠죠. 추세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홀딩 전략을 취하는 것. 그래서 트레일링 스탑의 메커니즘을 보게 되면은 빨간 점선 이렇게 가격을 뒤따라가는 익절 가이드라인. 매수를 했어요. 주가가 올라가요. 강한의 1파 상승, 3파 상승, 5파 상승, 슈팅 마지막. 그래서 손절 가격을 좀 높이면서 목표가 높이면서 계속적으로 가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을 세워가는 전략이죠. 왜 트레이딩 스탑인가? 심리적인 안정감, 이미 확보된 수익이 담보되므로 주가의 작은 흔들림, 노이즈를 견디며 큰 추세를 먹을 수 있습니다. 수익의 극대화, 언제가 고점인지 맞추려 하지 마세요. 시장이 스스로 고점을 찍고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주가라는 것은 계속 올라가진 않죠. 올라갔다가 쉬었다가 또 한번 올라갔다가 쉬었다. 마지막 또 한번 슈팅이 좀 나오고 있는데 중간에 끊느냐 아니면은 다른 쪽으로 갈아타느냐 아니면 홀딩해서 끝까지 먹느냐 이제 고민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고점 매도, 저점 재매수가 맞는 전략이 될 수가 있겠고 또 투자하시는 분들 뭐 겸업 투자자라든가 주식시장을 못 보시는 분들은 목표가를 조금 더 올라가는 종목 높여가지고 중간에 끊지 말고 수익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전략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는 거죠. 방어와 공격의 조화, 전략 구분, 주요 목적, 실행 시점입니다. 자, 기계적인 손절은 주요 목적이 자본 보존 및 파산을 방지한다. 파산도 나오는 경우도 있네요. 그죠? 그리고 실행 시점은 진입 직후에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다. 주식 격언에 주식과 결혼하지 마라라는 주식 격언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매수한 종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긍정적인 부분만 평가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적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내려갈 적에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 추세 무너지고 메이저 매도 나오고 시장 흔들리고 재미없는 흐름이지만 끊지 않고 그래도 올라가겠지 해가지고 지켜보게 되면은 그 종목은 오랫동안 내려오거나 침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주식 격언에 그죠? 주가와 주식과 결혼하지 마라. 그다음에 스테링 스탑은 이미 확보된 이익 보존 및 추세 추종 그리고 실행 시점은 수익권 진입 후 최선의 상황 연장이다. 결국에는 오늘 강좌를 들어보면은요 손절매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드리고 있지만은 손절매를 하지 않는 종목을 매수하려는 전략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익은 스스로를 돌보게 하고 손실은 당신이 돌보아야 한다. 제시리 뭐뭐 오늘 자주 나오네요. 네, 좋은 얘기했습니다. 자, 전에 강의했던 종목 중에서 대우건설 한번 볼까요? 네. 건설, 재건, 플랜트, 대장. 사실 대우건설은 과거에 좋지 않았던 그런 역사가 좀 있었지요. 대우건설, 현대건설, GS건설, 대림건설, 대림산업. 네, 이름 바꿨죠? DL 또 DLENC로. 자, 오랫동안 누워버렸어요. 횡보를 하다가 거래량 좀 실리면서 올라오는데 밑에 보시면은 검은색 선이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이 검은색 선 매수고, 근데 개인들이 파란색 선 매수인데 횡보를 하다가 거래가 왕창 실리면서 양봉이 뜰 때 있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주가가 상승으로 전개되는 흐름. 그래서 횡보 상승, 그다음에 고점 횡보 또 한번 돌파, 뒤에 맞춰서 매수 신호 뜨고 상승, 우상향 횡보 또 한번 돌파 슈팅.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 증가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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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량 증가 양봉 돌파 슈팅. 3,000원짜리가 3만 원 근처까지 올라오는 흐름. 밑에 보시면 검은색 선이 기관들 열심히 매수, 지속적으로 매수. 최근에 좀 비중 좀 줄였지만 또 한 번.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열심히 또 매수하면서 올라가는 종목은 메이저 매수. 근데 상승이 1파, 3파, 5파동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에 대한 긍정적 전략으로 시원한 계속 상승 만들 수 있는 전략 잘 또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반도체든 건설이든 아니면 2차 전지든 또 제약바이오주든 로봇이든 각 섹터의 대장주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시원하게 슈팅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주도 섹터 대장주를 어떻게 공략하시느냐, 그리고 바닥에서 올라갈 쪽에 매수해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느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기억나실까요? 주가 상승 올라갈 적에 최소 10달에서 15달 정도, 15개월 정도. 네, 그렇죠. 올라가는 시점, 우상향, 전개 그렇게 대응하신다면 계좌는 계속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2번, 3번 매수하고 먹고 나왔던 종목들도 지나고 나니까 다 3배, 4배 올라온 경우도 있을 거예요. 물론 중간에 파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은 길게 끌고 가도 좋고 추세 꺾일 때까지는 홀딩 전략. 주가는 끝까지 올라가서야만 내려오는 것이 중간에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메이저 매수의 긍정적 전략만 잘 또 취해 가신다면 여러분들 계속 주도주로 시원하게 계속 상승을 잘 만들어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수익률 70%를 수익 100%로 만드는 리스크 관리의 원칙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수익률이 반드시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함정,
많이 이겨도 한 번에 크게 잃으면 파산합니다. 특히 선물과 옵션이 그런 경우는 좀 있었죠. 그렇죠? 최근에 시장이 많이 올라갈 적에 개인들은 인버스를 많이 매수했어요. 작년 4월 7, 8, 9 고점에서 인버스 2,700원짜리 지금 몇 얼마예요? 200원 밑에입니다. 중간에 계속 시장 고점이야, 오바 상승이야, 내려올 거야라고 해서 계속 인버스를 매수했던 개인들, 제가 최근에 인버스 1년 동안 개인들이 매수했던 물량 보니까요, 무려 48억 주를 샀어요. 48억 주. 그래서 시장 올라갈 적에 남들은 돈 벌다, 레버리지라든가, 그죠? 업종 대표 종목도 계속 계좌 상승 만드는데 인버스 하나로 계좌가 파산된 분들이 가끔씩 보이는 이유, 여러 번 맞췄어도 한 번에 손실로 크게 파산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많이 맞추는 게 좋긴 합니다만. 자, 승률의 함정과 수익의 방정식입니다. 승률 70%의 착각. 10번 중 7번을 이기더라도 손실 시 금액이 수익의 3배라면은 결과는 마이너스다. 조금씩은 먹는데 한 종목 두 종목이 그냥 40% 50% 비중 담아가지고 손실이 커지면 그거는 좋은 투자 전략가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죠? 짧게 먹는 것도 좋겠지만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절매 혹은 로스컷 혹은 그때마다 움직이는 종목들을 집중하시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기대값의 법칙. 수익의 핵심은 얼마나 자주 맞히는가가 아니라 맞췄을 적에 얼마를 벌고 틀렸을 적에 얼마를 잃느냐입니다. 그러니까는 올라가는 종목으로 비중이 많아야 돼요. 자산의 비중, 투자 비중이. 그래야만 내가 크게 먹고 내려가는 종목의 비중이 적어야 되는데 개인 투자분들은 80% 이상이 내려가는 종목을 계속 너도 사고 나도 사고 매집하니까는 계속 내려가는 거 그냥 자산도 커지고 내려가는 거 다 물려버리고 올라가는 거 찔끔이고 내려가는 거에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 이 종목은 대표님 이 종목은 실적이 좋은데 왜 내려가는 거예요? 이 종목 수급도 나쁘지 않은데 왜 내려가는 거예요? 추세가 이미 깨진 종목은 올라가기 어렵다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글로벌 시장에 연동된 미국 시장이 어떤 종목이 좋다, 반도체가 좋다, 우리 시장도 반도체가 좋고 미국 시장이 2차 전지가 좋고 우리 시장도 2차 전지가 좋고 미국 시장 에너지가 좋고 우리 시장도 에너지가 좋고 미국 시장 연동된 전략으로 가는 말의 비중 확대가 계좌 상승의 지름길이다라고 제가 여러 번 여러분과 같이 또 전략 좀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복리의 마법을 작동시키는 법,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벌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원칙 준수 시 계좌 성장 추이입니다. 100% 수익으로 가는 길. 자, 승률이 일단 70%가 가야 되고요. 두 번째, 손익 비율이 1대2. 그러니까는 손실이 하나, 수익이 2개의 결합이 된다면 계좌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빨리 벌고 싶어서 무리하게 집중하시는 종목들 대부분 다 개별 급등주, 스몰캡 종목들, 그죠? 테마성 종목들 먹을 때 먹겠지만 의외로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안전하면서도 여러분께 제가 테마주 급등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장 강한 섹터의 대장주로 단기 단타 수익 전략, 그다음에 단기 또 중기 전략으로 가는 말의 비중 확대를 실었을 적에 테마는 대장주로 집중했을 적에 계좌가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리스크 관리 3대 행동 강령입니다. 기계적 손절매를 설정하자. 진입과 동시에 손절가를 시스템에 입력하여 감정이 개입할 여지를 차단합니다. 사실 근데 손절 가격에 접근 정해지는 것보다는요, 오히려 내가 여기까지 내려오면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눌림 없이 매수하거나 고가권 횡보하는 종목들에 매수하는 전략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다음에 수익 실현의 극대화입니다. 수익 중인 포지션은 트레일링 스톱을 통해 추세 끝까지 가져가서 수익 비율을, 손익 비율을 높인다. 그리고 포지션 사이징, 변동성에 따라 진입, 수량을 조절하여 단일 거래의 리스크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올라가는 종목을 조금씩 매수 많이 하고 내려가는 종목은 짧게 조금씩 비중 줄여서 포지션 사이징을 잘 만들어 가자. 관리 유무에 따른 1년 뒤의 결과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항목, 그다음 비관리 트레이더, 전략적인 트레이더, 평균 승률
비관리 트레이더는 70%이고 전략적 트레이더도 한 70% 정도. 근데 평균 손익 비율은 비관리 트레이더는 1대 0.5, 수익은 짧고 손실은 길다. 전략적 트레이더는 1대 2, 손실은 짧고 수익은 길다. 최대 낙폭은 45% 이상이고 여기는 10% 내외. 최종 수익률은 손실 대비 원금 대비 한 15% 손실 나고 전략적 트레이더는 100% 이상 전략으로 목표가 달성된다. 그러니까는 10개 사서 7개 먹을 적에 손실은 하나, 수익은 2개인데 조금 더 긍정적 전략으로 계좌상승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강했던 종목들, 이 광통신 관련된 종목들, 엔비디아 젠스랑 CEO가 앞으로 미래 첨단 산업의 광전자, 광통신에 대한 긍정적 전략. 그래서 광전자가 많이 올랐었죠. 횡보하다가 저점에서 뒤에 맞춰서 매수 화살표 뜨더니만 본격적으로 올라가는데 좀 횡보를 또 하다가 거래량 왕창 실리고 돌파 슈팅, 상한가 2번 가면서 횡보, 돌파 슈팅, 이제 강력한 상승. 여기에 저점에서 1,800원짜리가 22,000원까지 10배 이상 올라온 다음에 고점에서 음봉 나오고 이제 빠지는 흐름이 있죠. 물론 또 나중에 또 이렇게 또 한 번씩 또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래서 최근에 강했던 광전자, 그다음 대한광통신 이런 종목들이 정책주로 부각되면서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이 흐름 굉장히 좋은 흐름이 연출되었습니다. 조건 검색식을 보게 되면은 영봉전 1일 중 1일이 프로그램 순매수 발생, 그리고 상회 5개 거래원 중 외국계 증권사, 그리고 종가 등락률, 종가 고가, 거래대금 산수 100개 해가지고 최근에 검색식 나온 종목이 이러이러한 종목들 쭉쭉 뜨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검색식, 특급 메이저 매수 검색식도 잠시 후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하나씩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종목들 로직을 알려드릴 테니까 검색식 꼭 들어오시고요. 아닌 게 유튜브에도 제가 검색식 올려놓을 테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말씀 좀 드렸고요. 레버리지에 대한 얘기 한번 드릴까요? 백전백승 레버리지 매매법. 시장을 이기는 전략적 자금 유용의 기술. 레버리지 2가지로 보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로는 다른 자금을 끌어와서 내가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것. 두 번째로는 레버리지 상품. 시장 상승 시 2배 상승 전개되는 레버리지 상품도 같이 집중해서 계좌 상승 만들어가는 전략,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버리지의 본질은 양날의 검을 다스리는 법이다. 리스크와 수익의 균형, 수익의 극대화, 적은 자본으로 큰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의 마법. 단 통계적 우위가 확보된 시점에서만 유효합니다.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 담보로 레버리지 전략을 좀 취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또 남의 돈을 가져와서 레버리지 취하는 경우도 있고, 레버리지 상품을 매매하는 법도 있고요. 청산의 위험, 변동성 견디지 못하면 원금이 소멸합니다. 레버리지는 예측이 아닌 대응의 영역입니다. 이 얘기는 지금 남의 돈을 갖고 왔을 적에, 그죠? 담보, 예를 들어서 뭐 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어요. 고확률 진입 타점의 포착입니다. 레버리지 핵심은 기다림입니다. 지선과 저항선이 중첩되는 구간, 거래량이 동반된 돌파 시점에서 공략한다. 무의미한 잦은 매매는 레버리지에 의한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저도 레버리지 상품을 자주 좀 이용을 하고 작년 4월 달에 시장 저점에서부터 코덱스 레버리지 ETF 상품을 열심히 좀 담아봤는데 주가가 오랫동안 우상향 6,400 넘어가면서 6,300 넘어가면서 무려 800% 넘는 큰 폭의 상승이 나왔던 그때가 좀 있었었지요. 그래서 내가 확신이 드는 시점에서 레버리지 혹은 레버리지를 활용한 전략은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어요. 3대 핵심 매매 원칙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후 진입과 동시에 손절가를 설정합니다. 손절 없는 레버리지는 도박입니다. 추세 추종, 역추세 매매는 지향합니다. 시장의 큰 흐름에 레버리지를 올라타십시오. 최근에 주식 선물이라든가 선물, 옵션, 그다음에 ETF 상품 다 모두 다 레버리지를 활용한 상품이죠. 내가 자산이 크지 않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활용해가지고 내가 주식 선물도 매수하고 고점 주고 내려오는 분들 매도도 치고 그다음 시장 올라갈 때 선물도 매수를 하는데 옵션도 콜 매수를 진행하는데 확실하게 나의 타점이 맞았을 적에 레버리지 상품 혹은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추세 추종 올라갈 적에는 매수하셔야 돼요. 근데 올라갈 적에
시장 좋고 올라가는데 매도를 치거나 혹은 인버스를 매수하거나 그러면은 결코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합니다. 주식 선물도 매도 치거나 그죠? 심리적 분리입니다. 포지션 규모의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수준의 배수만을 선택합니다. 황금 비율의 발견, 리스크 대비 보상, 이 최소 1대2 이상인 구간에서 레버리지를 잘 활용하세요. 이것이 확률을 수익으로 바꾸는 백전백승의 공식이다. 그래서 레버리지 배수별 파산 확률은 현물 1 곱하기 레버리지 3 곱하기 그다음에 또 10배짜리 레버리지 50배짜리 레버리지 배수가 높을수록 실력이 아닌 운의 영역이 됩니다. 실력이 높은 분들이 레버리지 조금씩 활용해서 계좌 상승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지요. 네. 배수별 변동성 대응 가이드 레버리지 매수 이렇게 네. 허용 변동성은 낮을 경우에는 10에서 20% 마이너스권으로 해서 네, 중장기 추세 추종 변동성 낮은 종목으로 하자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미드는 5에서 10% 정도에서 데이 트레이딩 전략, 그다음에 하이는 변동성이 좀 낮은 종목으로 스케이핑 초단기 대응으로 계좌 상승을 만들자. 그러니까는 변동성이 큰 종목은 레버리지를 활용하지 말자. 변동성이 작은 종목에 에너지 있는 종목들로 변동성을 활용하자. 혹은 변동성이 큰 종목의 레버리지 활용은 짧게 대응을 하자. 분할로 대응을 하자. 그런 전략 세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버리지 매매는 똑똑한 사람을 바보로 만들기는 하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기하급수적 성장의 사다리가 된다라고 또 이렇게 좋은 또 얘기가 나왔어요.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 하나 보게 되면은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과거 레인보우 로보틱스 3년 전에 3만 원짜리였었어요, 그죠? 삼성에서 들어오면서 계속적으로 우상이 연출되고 현재 이 차트는 11만 8천대부터 이제 찍어드린 차트인데 이렇게 네. DMR 차트 매수 화살표 뜨고 본격적 상승, 거래 증가 양봉 오랫동안 누웠었죠. 거의 뭐 6, 7개월 누웠다가 근데 누웠음에도 불구하고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매수 화살표가 뜹니다. 매수 또 한번 우상향 돌파, 상승 돌파 슈팅. 지금 이제 누워버렸지만 그래서 최근에 로봇주 또 AI 반도체, 피지컬 관련된 종목들이 또 한번 강력하게 연출되는데 여러분들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 같이 살펴보니까는 메이저가 매수하는 올라가는 종목들도 같이 매매 전략을 세워가야 되겠다. 자, 7강좌를 여기서 좀 마치고요. 잠시 후 12시부터 해서 한국인TV 온라인 방송 꼭 들어오시고 아닌기 지금 얼굴 떠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고요. 아닌기 유튜브, 아닌기 인기 종목도 구독하시고 저랑 같이 시원하게 계좌 상승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인기 대표와 함께하는 원펀치 투자법 그 7번째 시간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네. 역시 뭐 오늘 또 강의는 알찼고요. 그리고 안인기 대표 이 강의 놓치신 분들 안인기 대표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죠. 네, 어떤 내용일까요? 안인기의 인기 종목. 네, 요즘 뭐 장안의 화제지요. 여기에 제가 7번째 강좌까지 싹 올려놓았으니까 꼭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방송 끝나고 네. 잠시 후에 또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또 시황 전략 종목들 또 내일장 전략까지 같이 또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강의가 끝났다고 아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바로 내일 또 전략을 만나볼 수 있는 시간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기 대표가 준비한 선물입니다. 1551-3497 ARS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월간 원펀치 리포트 하나, 그리고 토요일 리포트 점검 라이브 방송 하나, 그리고 일요일 다음 주 전략 완성 라이브 방송 하나, 그리고 투자 원인거 VOD까지 총 4가지의 선물인데요. 4가지의 선물 중에 하나만 네. 고정이고요. 나머지는 매주 계속 드리는 선물이에요.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물입니다. 그중에 주간 원펀치 리포트의 2종목은 지금 2종목씩 나가는 이 종목들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원펀치 패키지 1551-3497로 전화하셔서 알찬 정보 좋은 내용들 무료로 꼭 공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원펀치 투자법 그 7번째 시간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밤 11시 많이 치는 매매가 아니라 제대로 꽂히는 한방 원펀치 투자법의 안인기 대표와 함께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 밤 11시에 뵙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